안녕하십니까. 2022N 입시 설명회의 진행을 맡게 된 잡쇼퍼 사업부 이사 권재우입니다. 사업부 이사라는 사람이 무슨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냐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저는 입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에듀테크 산업에 어느덧 7년째 몸을 담고 수만 명이 사용하는 학종이라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입학사정관분들과 학원 원장님들, 교육부 관계자분들, 학부모님들, 학생들, 교육산업 전반에 걸친 분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쌓인 교육 관련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공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개인이 대한민국의 급변하는 교육 정책과 수많은 대학들의 입시 요강을 꿰뚫는 인사이트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의 급변하는 교육 정책이 얼마나 사실은 일관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대학들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학생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 학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롱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부 정권마다 변하는 대한민국 입시제도. 우리는 칼날을 줄 것인가, 칼자루를 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3등급, 2등급, 1등급 어떤 과목의 원점수 분포 그래프이고요. 2012학년도 수능 아랍어 성적 분포였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능 과목의 원점수 분포 그래프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기형적이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대한민국의 학생들 중 대다수가 10점에서 15점 사이의 점수를 받는 시험이라니. 1등급 커트라인이 44점인 것도 놀랍지만 2등급 커트라인은 21점, 3등급 커트라인은 15점이었습니다. 2012학년도까지만 해도 사탐이나 과탐 시험 중 한 과목의 시험 성적을 제2외국어의 점수로 대체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랍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평균 이상의 등급을 받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 점수를 받기에도 굉장히 좋은 과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단히 좋은 선택 과목을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려워 보여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생소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수능 아랍어의 수준은 자음 모음만 하루 이틀 만에 배우고 지문의 한두 단어만 알아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수능의 변별력을 낮추어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EBS 교재와의 연관성을 높였던 시절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기란 참 좋은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랍어를 선택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상대적으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즉, 노력의 방향성이 중요하며 그 방향성을 알아채는 게 챙겨야 할 것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입시의 핵심인 것이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고 필요로 하는 교육자일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 꽤나 비슷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각 대입 전형별 이미지입니다. 정시, 즉 수능은 공평하다. 수시 중에 논술은 운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저렴하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복잡하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종은 일단 잘 모르겠으니 일단 내신, 수능 공부나 하자라는 게 대부분 학생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평생 바꿀 수 없는 생기부는 매 학기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생기부를 방치해도 과연 괜찮을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생기부는 관리되어야 합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기부 관리 역시도 아랍어처럼 적은 시간을 들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마냥 복잡한 생기부, 저희가 확실히 알아야 학생들에게 정확한 방향 제시를 할 수 있겠죠. 한번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생기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데이필드는 교육 당국, 대학교, 수험생 이렇게 세 축이 기본 주체입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학생들을 옳은 방향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과정과 평가 방식을 제안하며 입시의 울타리를 만들어 줍니다. 학생들은 교육 당국이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받고, 대학교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해당 대학교의 인재상에 맞춰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교육 당국이 어떠한 명확한 기조로 입시 정책을 던지고 있는지 보아도, 대학교에서 어떤 이유로 입시 요강을 짜고 있는지 보아도, 학생들이 지금 어떤 교육 컨텐츠를 원하고 있는지 보아도 학생들의 생기부는 관리되어야 합니다. 일단 교육 당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생기부는 시간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교육 당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당 정권만의 교육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5년에 한 번씩 교육 정책이 바뀐다고들 말을 합니다. 저희 같은 에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입니다.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시장이죠.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교육 당국이 세계적인 흐름인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는 흐름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춤형 교육이라는 기조가 충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입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입시제도는 맞춤형 교육과 대입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 28년 동안 공고해져 왔습니다. 생기부라는 제도는 28년 전 김영삼 정부에서 줄 세우기식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며 본고사를 폐지하고 종합생활기록부를 도입한 데서 시작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을 갈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로 수시 모집을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내신과 수능에 등급제를 적용하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자연스럽게 학생부의 영역은 강화되었던 시기죠. 이명박 정부에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이 되고, 비교과 영역이 대입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됩니다. 수시 모집이 70% 이상을 넘어서면서 맞춤형 교육으로의 대입이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맞춤형 교육의 맹점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바로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대입 공정성 부분이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겠죠. 돈이 있으면 대학에 쉽게 갈 수 있다. 학생의 경험과 기회를 돈으로 사서 생기부에 적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는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겠다, 정시 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이겠다라는 맞춤형 교육과는 반대되는 정책과 고교학점제라는 맞춤형 교육의 꽃과 같은 정책을 동시에 냅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입시제도에 대해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9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 개정되어 온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자료인데요. 결국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고교학점제를 2022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25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미래형 평가 방법과 수능 구조를 22년도부터 준비해서 24년도에 확정하고 28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는 교과 성취 기준의 40% 이상을 성취하고 출석률 3분의 2 이상이 확인이 되면 그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이런 절대평가 방향과 연계한 수능제도,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일단 이 자료는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방향성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절대 확정된 자료는 아니고 그저 제안되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점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이 고교학점제라는 큰 틀에 맞춰서 개정될 것이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과목을 꼭 듣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대를 가고 싶다면 생명과학과 화학은 꼭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학생이 지금과 같은 상대평가인 수능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면 화학같이 점수 따기 어려운 과목보다는 지구과학처럼 공부하기 쉽고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을 듣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능은 절대평가의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춤형 교육이라는 기조와도 일치하고요. 자료를 보면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수능 시험에 반영을 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능으로 줄을 세우지 않고 기본적인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파악하는 시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고교학점제는 내신으로 줄을 세우는, 다시 말해 변별력을 낮추는 맞춤형 교육의 꽃이다. 수능은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개정되면서 변별력이 줄어들 것이다. 이 상황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비교과, 다시 말해 생기부입니다. 그럼 비교과 영역까지 축소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성평가를 하는 비교과에서 믿을 만한 부분, 공정한 부분만 남기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해당 교과목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학생에 대한 평가만 반영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마 많이들 보신 표일 겁니다. 학생들이 교과 시간에 제출한 탐구 보고서, 발표 등을 보고 생기부에 기재해주는 내용, 세부 능력 특기사항, 소위 세특만을 보겠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세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2022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를 거치며 대입에 미반영이 되거나 미기재하도록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그대로 추진하며 맞춤형 교육의 기조를 이어가고 추가적으로 입시 비리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대입 공정성을 갖추겠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시 40% 이상 유지는 국정과제에서 이번엔 제외되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교육당국은 상당히 일관되게 맞춤형 교육을 공고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을 걱정하는 학생들의 혹은 그런 사람들의 대입 공정성 이슈를 법적, 교육 정책적 방법으로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당국이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서 대학교는 생기부 관련 평가 요소를 늘리고 있고 해당 부분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교들이 생기부를 안 좋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맞춤형 교육제도에 맞춰 다양한 제도 안에서 학생들을 정성평가를 통해 선발해 오면서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생기부에서 변별력을 주는 게 가능하다는 걸 대학들이 맛을 봤다는 겁니다. 저희의 이런 학종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해 오면서 정말 많은 각 학교의 입학사정관 분들을 만나 뵈었지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변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아라버 원점수 분포처럼 계획적으로 설계되어 관리되어 온 학생들은 극소수로 당연히 합격이고요.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학교 생활을 꾸준히 해온 학생, 혹은 후반부에 와서라도 3학년 1학기 혹은 2학년 1, 2학기 때라도 본인의 진로에 맞춰 학교 생활을 해온 학생의 생기부는 명확히 구분되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입학사정관 분들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물론이고 수능, 정시, 학생부 교과전형까지 생기부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이런 서울대의 사례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죠. 2023년도부터 정시 모집에 교과 세특을 반영하겠다고 서울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23년도는 물론이고 올해 5월 9일에 발표한 24년도에도 2024년도 입시 요강에도 정시 모집의 교과 평가를 20%를 반영하며 그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시는 물론이고 내신 점수만 보겠다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마저도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 국내 주요 대학들에서 정성평가 반영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에서 앞으로 고교 학점제와
새로운 수능 제도로 생기부가 변별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고, 대학교에서는 그동안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거치며 생기부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생기부를 관리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90%의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고작 20%의 학생들만이 그 준비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재 준비 중이라 답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막막하다. 평가 항목은 알고 있지만 준비 방법은 모른다. 혹은 잘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의 대다수는 사실 더욱이 생기부를 관리해서 본인의 내신 성적을 메워야만 하는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었고요.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잘 몰라서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교과서 특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매우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막막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학생들이 세특 관리의 시작인 주제 선정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상 자료조사나 최종본 제작은 후순위라고 답변했습니다. 적절한 주제가 찾기 어려웠던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데 미적분 시간에 세특 발표 주제 추천을 좀 해달라. 여기서 중요한 건 경제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라는 학생의 희망학과. 두 번째는 세특 탐구 활동을 해가야 하는 미적분이라는 과목. 그리고 본인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세특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1만 개 이상의 학과가 있고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교과서의 교과 성취 기준은 1200개가 넘으며 이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한 주제 중에 특히나 내가 나의 진로를 표현할 수 있는 최신 트렌드 혹은 심화 주제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시 컨설턴트 분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 혹은 중학생 때 찾아가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학생과 상담을 해보고 희망하는 진로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케터가 되고 싶다는 학생이 있으면 앞으로 3년 동안의 생기부를 설계해 줍니다. 1학년 때는 경영학과 전반적인 주제로 흥미를 한번 보여주자. 그리고 2학년 때는 조금 더 좁혀서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집중을 하고 탐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데이터와 관련된 최신 그로스 해킹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3년 동안 생기부를 만들어 보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컨설턴트 분들께서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입시 관련 전문가인 본인과 해당 진로와 학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대학교 전공생들을 고용을 해서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컨설팅 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생기부 관리는 비싸다, 금수저 전형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교과 과목의 경우 학생들에게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 세특의 경우 값비싼 컨설팅 학원을 찾아가거나 본인이 직접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네이버 지식인이나 수만이 등의 세특 주제 추천을 해달라는 질문을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돈을 받고도 알려주기 쉽지 않은 답변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이곳에서 봉사할 일은 없고 거의 100% 서로 묻고 답하는 중입니다.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을 보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 키워드보다도 세특, 생기부라는 검색량이 거의 3, 4배가량 많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학생들은 무료 시장에서는 본인의 그런 진로와 적절한 주제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찾더라도 과도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유료 시장에서는 높은 인건비로 비싸진 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서울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교육당국에서는 생기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맞춤형 교육이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고 대학교에서는 생기부로 학생을 변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기부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부에서는 생기부 세특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학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교과만 챙겨주는 옆학원, 생기부 관리까지 도와주는 우리 학원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학생들은 생기부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비싼 컨설팅을 통해 생기부를 관리하거나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개발한 학종이라는 주제 추천 서비스를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세특 주제를 정하는 부분에 도움을 받고 생기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학생들은 학종을 통해 주제를 독립적으로만 받아갈 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일관되고 점차 심화되는 로드맵 혹은 한 학기 안에서 과목 간의 주제 연관성을 찾아가는 데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세특을 공부할 문제집, 참고서는 나왔지만 이 부분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나 학원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학원 원장님들께서 저 빈 부분에서 학생들의 생기부를 관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면 많은 원장님들이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학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원장님들께서 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학생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장님들께서 혼자 해내시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전문 컨설턴트들이 하는 생기부 관리인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이 시간이 드는 것은 아닐까? 나는 학원 운영하기도 빠듯한데 너무 비싸진 않을까? 컨설턴트를 고용하기에는 부담이 되는데 혹은 과연 돈이 될까? 오히려 드는 돈이 많은 거 아닐까? 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학종 프로가 가장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기존 컨설팅보다는 세특에 특화된 생기부 컨설팅이자 원장님께서 학생을 3년 동안 꾸준히 관리해 주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의 생기부를 진단하고 학생의 생기부를 설계하고 학생의 설계된 생기부의 주제 추천을 통해 끝까지 마지막까지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종 프로는 쉽고 빠릅니다. 학생이 수강 중인 과목, 희망대학교, 희망학과 및 계열 입력만으로도 학생 개별 맞춤형 세특 이론과 탐구 주제, 세특 관련 자료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주제 한 개 발급당 약 10분에서 15분밖에 소요되지 않고요. 두 번째 학종은 정확하고 저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이 비싸지는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높아서인데요.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반복 투입되는 부분을 저희는 명문대학생들의 주제 데이터와 AI 기술로 자동화함으로써 학생당 월 5만 원의 가격으로 가능한 생기부 세특 관리입니다. 그리고 학종 프로와 함께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용 매뉴얼과 잡쇼퍼 사업지원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누구나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생에게 맞는 생기부 세특 관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저희 학종 프로 랜딩 페이지입니다. 일단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학생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처음 회원가입을 하시고 나면 학생 목록 페이지가 비어 있겠죠. 학생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으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 실제 연락처고요. 여기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적어 놓지는 않으셔도 좋습니다. 학생 추가를 하면 이렇게 남은 횟수가 2회로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학생 추가를 한번 하시고 나면 주제를 50개 열람해 보시고 그 중에 10개를 추천받으실 수 있는 권한이 생기십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상담록 같은 경우는 네, 이 친구의 상담록을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경재 학생의 상담록을 보면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상담을 했던 기록들이 남아있고 이 친구의 특이점들을 그때그때 기록을 해 두시면서 주제 추천을 받으시거나 상담을 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부분입니다. 네, 학기별 관리로 넘어가게 되면 네,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학년이라고 해서 2학년 1학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 추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희망학과 소개할 목록이 자동으로 추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를 가고 싶어 한다고 추가를 하게 되면 이분의 컴퓨터공학이라는 희망학과 소개할 목록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제학과 컴퓨터공학이라는 소개할 목록을 바탕으로 저희 주제 추천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경희대학교의 국제학과 관련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제 관련된 경제 트랙을 추가를 해보면 경제학은 이미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추가가 되지 않고 국제학 관련된 키워드들이 선택이 되게 되죠. 네. 일단 이렇게 서울대학교도 한번 쳐볼까요? 서울대학교의 산업공학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산업경영공학이라는 희망학과 소개할 목록이 추가가 됩니다. 네, 주요 생기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저라는 학생이 처음에 상담을 왔을 때 아마 생기부를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키워드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적어두시고 주제 추천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 뭐, 가상화폐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생기부에 적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국제, 관계, 국제 원조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네, 이런 이야기들 이 키워드로 적어놓고 주요 수강 과목은 제가 듣고 있는 수업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뭐 수학 1, 경제, 정치하고 사회문화, 생활과 과학, 영어, 심리학, 환경 네, 이런 과목들을 제가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요 수강 과목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주제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남은 주제 열람권은 50회에 남은 주제 발급권은 10회 있습니다. 주제 추천을 받아보죠. 서울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 이런 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은 이런 것들이다.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학 1에서 내가 주제를 한번 발급받아보고 싶다. 경제나 사회문화까지 선택을 해보면 그리고 주요 키워드는 아까 적어두셨던 뭐 경제학이라던가 가상화폐라던가 이런 키워드들을 또 한번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네, 주제들이 추천되게 됩니다. 제가 워낙 좁혔죠. 가상화폐라는 키워드도 썼기 때문에 네, 이렇게 10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주제들이 추천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주제를 확인을 하기 전에 이 주제는 어떤 키워드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번 주제를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이 주제는 경제와 사회문화에 활용하실 수 있는 주제일 겁니다. NFT라는 개경 지식이 추천이 됐고요. 탐구 주제는 한번 읽어보죠. 한 블록체인 회사는 뱅크시의 판화 멍청이를 구매해서 NFT 파일로 전환하고 진본 그림을 불태워 없앴고 이후 이 그림의 NFT는 원본 그림보다 4배 비싼 가격에 팔렸다. 이처럼 어쩌고저쩌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NFT가 미래 가상 시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혁명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투기꾼들의 장으로 끝날지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 탐구해보자. 네, 이런 주제네요. 일단 괜찮은 것 같지만 다른 주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산업공학과, 컴퓨터학과, 경제학과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라면 네,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죠. 주제 확인을 해보면 암호화폐라는 주제가 추천이 됩니다. 2021년 4월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2조 달러로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쭉 넘어가서 이러한 전망의 신뢰성에 대해 조사하고 양쪽 시장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 및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보자. 네, 한번 주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콘텐츠들이 제공이 됩니다. 일단 연계 과목 및 학습 요소는 경제, 그리고 이 주제가 어느 단원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 단원의 어느 학습 요소와 연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넌 이걸 왜 써온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냥 아무런 관련 없는 거를 써온 게 아니라 저희 교과서에 이 단원의 이 학습 요소에 맞춰가지고 궁금증이 생겼고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안 써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다 충족되는 주제들만 저희는 지금 네, 주제가 축적이 되어 있고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은 원장님들께서 이런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검색을 해 보시면서 주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알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300자 이내로 설명이 되어 있고 아까 보셨던 탐구 내용이 정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도서 같은 경우는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탐구 발표를 준비를 할 때 이 도서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탐구 주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동기 부분에서 이 책을 읽고 나서 관심이 생겼다든가 혹은 이 주제 관련해서 탐구를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 책들을 읽고 어려움을 극복했다던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주제는 이렇게 발급받은 주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른 주제도 얼마든지 많이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으로 또 좁혀보면 네, 많은 주제들이 추천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주제들을 보면 뭐 메가 트렌드, 글로벌 트렌드 읽어보셔도 좀 국제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형평성, 빈부격차, 국제과 관련된 이야기들, 사회문화에 필요한 과목들, 이런 주제들이 추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곤이라는 개념, 소유 효과라는 개념, 다양한 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신 등급 관리라던가 모의고사 등급 관리 같은 경우는 네, 원장님들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서 이 친구가 2학년 1학기 때 어떤 내신 성적을 받았는지, 어떤 모의고사 등급을 받았는지를 바탕으로 또 상담에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간단한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저희 컨설턴트 분께서 학종 프로를 활용하시는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한번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네,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랭귀지 앤 디팔러시 학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고 희망학과 소개할 목록이 뭐 하나로 추가가 되어 있는 학생이죠. 네, 이 친구가 듣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플로우와 같은 플로우죠. 네,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주제들이 추천이 되고 있고 저희 컨설턴트 분께서는 자유로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하셨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 컨설턴트 분께서는 그냥 단순히 그치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공하게 되는 이런 컨텐츠들을 바탕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좋게 메모로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검색을 해 보시면서 해당 자료를 고도화하고 있는 작업을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저희들이 제공한 한 가지 주제에서 1차 주제, 2차 주제, 3차 주제를 뽑아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한 가지 주제를 받아가시더라도 이렇게 계속 1차 주제, 2차 주제, 3차 주제를 뽑아가시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고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주제를 다양하게 뽑아내시고 살을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저희 학종 프로를 활용하셨을 때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크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학생들의 이탈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장님들이라면 누구나 학생들이 재등록을 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학원의 안정적인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실 텐데요. 학종 프로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생기부를 관리해주면 그 히스토리가 이 학원에 남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국영수 혹은 논술 수업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은 우리 학원은 계속 다니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학원 차원의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학종 프로는 한 학생을 한 학기 동안 관리를 해주는데 29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을 책정을 해놓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100만 원을 권장 가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학생당 한 학기에 70만 원의 순이익, 10명의 학생을 관리하면 7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썸머스쿨, 윈터스쿨의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규 학생들을 가장 많이 유입할 수 있는 해당 기간 동안에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학원으로 보일 수 있는 컨텐츠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원장님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학종 프로를 보다 전문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학종 생기부 컨설턴트 교육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6월 11일, 6월 12일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첫째 날은 원장님들이 전문가처럼 학생 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학생이 상담을 왔을 때 혹은 기존의 학생에게 상담을 해줄 때 학생부 종합전형과 생기부, 세책 관련해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입시 전반적인 교육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생기부가 있는 2, 3학년 학생인지 생기부가 없는 1학년 학생인지 희망진로가 있는지 없는지 기존 생기부에 학생의 진로 관련된 키워드가 이미 있는 학생인지 없는 학생인지에 따라서 상담 방향이 매우 달라집니다. 이 모든 방향성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릴 거고요. 둘째 날은 학종 프로를 전문적으로 활용하셔서 어떻게 더 좋은 주제를 더 보다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데까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4시간 동안의 실습을 통해서 체득시켜 드립니다. 물론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수요일에 생방송을 통해서 신청해 주신 분들께 시간 조정이 필요하냐고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께서 시간 조정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6월 5일까지 모집이 완료되고 나면 선발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6월 셋째 주 중으로 가능하신 시간을 여쭤볼 거고요. 모든 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일정을 네, 정해서 말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선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저희 잡쇼퍼 입장에서는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 이 교육 과정을 들으시고 꼭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말 열심히 저희 학종 프로를 이용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저희를 따라와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선발을 하니까 신청을 서둘러서 해주시고 연락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학종 생기부 전문 컨설턴트 교육과정 1기를 수료를 하시면 한국교육 컨설팅 연구원 수료증을 발급을 해드리고요. 저희 학종 이름의 AI 학생부 컨설턴트 수료증 이렇게 두 가지 수료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그리고 학종 컨설턴트 현판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저희 컨설턴트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명함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종 프로 같은 경우는 한 학기를 관리해주는 패키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종 프로는 3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그리고 9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학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단위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 교육과정 일기를 들으시고 나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계정 10개와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계정 10개, 총 600만 원 상담의 학종 프로 20계정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종 Z, 학종 프로를 평생 상시 20% 할인을 해드리고요. 학종 홈페이지 내에 학종 제휴 학원으로 리스트업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 학종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주제 발급을 받는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홈페이지 내에 리스트업 되어 있는 여러분, 원장님들께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장은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1인당 사교육비와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학생 수를 늘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정확한 방향으로 학원의 컨텐츠와 규모를 늘려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10년간의 대입은 내신과 수능은 기본이고 비교과 영역의 교과 세특에서 변별력을 줄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교육 시장의 규모를 보았을 때도 이미 교과 세특은 포화 상태로 박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교과 세특을 비롯한 비교과 영역의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블루오션이자 초기 시장입니다. 처음 해보셨던 이 아랍어 원점수 분포표는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생기부 성적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상위 1%의 완벽히 관리된 생기부와 방향성 없이 준비되고 있는 대다수의 불합격권 생기부뿐입니다.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 여전히 10점에서 15점 사이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만점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3, 40점대까지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교과세 특 생기부, 적은 노력으로 합격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교과세 특 생기부,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만들어준 수능 내신으로 최고의 입시 결과를 안겨줄 변하지 않는 칼자루 생기부 세특입니다. 학종 프로와 함께 쥐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아래는 제 연락처고요. 네, 언제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학종 프로와 함께 우리 학원에서 생기부 관리 한번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